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외국인 매도가요, 20일째 이어지면서 지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는요, 종목 리스크라기보다는 지수 리스크라 종목 전반이 다 공통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종목보다는 보유한 종목이나 기존에 관심을 가졌던 종목에 오히려 집중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려했던 대로 지수 하락이 계속되면서요. 그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여왔던 종목들마저 지금 뒤늦게 하락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최근 이제 방송할 때마다요. 이제 시장 안정화가 여부를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이 보유한 종목들을 매도를 하느냐? 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좀 외국인들이 20일째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끝 마무리 부분이 아닌가 지금 여겨져요. 따라서 힘들지만은 참고 지금은 인내할 때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요, 금일 나왔던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가 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새로운 종목 눈에 거의 안 보이죠. 뭐 이제 지금 우리가 보유한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5G죠. 하나금투에서 나왔는데요. 내년 이 5G 투자 증개해서 네트워크 장비주 비중 확대라는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어요. 최근에 이 5G 뭐 OE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KMW RF텍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연장성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의 삼성 SDI. 어제도 하나금융인가요? 거기서 이제 지금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 DB 동부증권이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외형 성장해서 내년 이익 대폭 개선이라는 얘기죠.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3개의 리포트하고 뭐 뉴스가 나왔어요. 이 DB에서 삼성전자 5G 폴더풀 초기 선점 효과 중장기 지속기가 나왔고, 또 신한금투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 확신 가져야 해서 삼성전자 긍정적이라는 리포트죠. 하나는 이제 뭐 이 리포트라기보다는 기사죠. 그냥 외국인 삼성전자 1조 5천억 팔았다. 실적 전망 좋은데 왜? 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모니 관심주의 삼성전자 우선주의 아직 편입은 안 해드렸는데 요번에 지수 하락하면서 동반대로 약세를 보일 때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 나왔는데 하반기 턴아웃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 해서 또 위탁 생산계약 맺었다고 한 552억 규모죠. 요거는 이제 오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이제 나노 신소재, 2차 전지용 소재, 이거는 아까 말한 삼성 SDI랑 같이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삼성전자죠. 신한금융에서 나왔는데 반도체 업황 개선 확신 가져야라는 제목이에요. D램은 올해 3분기부터 재고 감소 구간에 진입했다. D램 업체들은 2분기에 이익 저점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아직 눈으로 확인하진 못했다라는 내용이면서 D램 재고를 충분히 감소시키고 이익이 충분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장비 발주를 재개하겠다도 그 시기를, 장비 발주 시기를 2020년 내년이죠. 2분기 정도로 규모는 이제 삼성전자가 월 30K 내외고 SK 하이닉스가 월 20K 내로 예상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장비주들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죠. 어제도 원익 IPS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년 2분기부터 삼성전자가 발주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이면은 뭐 내년 초반 뭐 2월이나 3월 그쵸? 그때서부터 주가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여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지만은 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장비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 거는 DB금융에서 나온 기사예요. 리포트예요. 삼성전자에 대해 5G와 폴더풀 스마트폰 시장 선도 업체로서 초기 기술 선점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4분기 실적은 조금 작년 대비해서 부진하죠. 여기 보면요, 실적 추정치가 나왔는데
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38% 감소한 한 6조 6천억 정도죠. 시장 추정치가 6조 5천억이니까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고, 하지만 내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2% 증가 36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년 IT 업종 트렌드인 5G와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이면서 5G 채택으로 메모리 탑재량이 증가하고 폴더블 패널 채택으로 디스플레이 면적이 증가하면서 내년 회사의 실적 고조로 연결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내년 2분기쯤부터 장비도 늘린다는 얘기고, 그렇죠? 오른쪽 기사 DB금융에서 나온 것은 이 스마트폰 가격, 이제 5G 스마트폰하고 갤럭시 폴드폰에 의해서 시장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또 거기에 따른 디스플레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죠.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죠. 뭐 다 마찬가지죠. 지금은 어떤 종목의 리스크에 의해서 빠지는 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빠지는 것에서 조금 뒤늦게 안 빠졌던, 그러니까 지수가 먼저 하락했지만 하방 경직성 재료가 있거나 이 주체 세력들의 힘이 있어서 받치던 종목들도 최근에 들어서는 힘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죠. 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0일 동안에 뭐 한 거의 4조 원 후반대 정도 매도를 하고, 그 중에 이 삼성전자를 1조 5천억 매도죠. 거기에 따라서 뭐 무너지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외국인 매도에 비해서 낙폭은 크진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 삼성전자가 이끈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히려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편입을 한번 타이밍을 잡아도 되지 않나. 일단은 뭐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니까요. 일단은 가격대 정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500원 하락한 46,600원이에요. 뭐 한 4만원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4만원에서 뭐 4만 살짝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뭐 41,200원, 그러니까 4만원 내외 정도 오면은 일단은 편입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만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30% 정도만 선침의 차원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뭐 그것이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고, 뭐 내일 정도라든지 해서 일단은 포트에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한다. 아까 말한 대로 실적이 크게 내년부터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삼성 SD예요. 어제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금토에서 나왔는데 똑같죠. 뭐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외양 성장이라는 그런 기세예요. 4분기 영업이익이 또 지금 보면은 흑자 전환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심어보 이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이 내년 4분기에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얘기고,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283억, 그렇죠? 당초 예상 수준에 그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올해는 총 영업이익이 한 4,700억대예요. 근데 내년에는 8,500억. 그러니까 한 뭐 거의 한 80% 정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어저께 나왔던 하나금토도 뭐 그런 거의 비슷한 전기차가 앞으로 큰 트렌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유럽 쪽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독일이 보조금 한 50% 증대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연비 규제죠. 그런 부분. 그래서 삼성 SDI 실적 좋아진다. 근데 오늘 주가는 상당히 크게 하락하고 있죠. 006400 그렇죠? 오늘 1,350원 하락했어. 지금요. 거의 뭐 22만 3천원, 4천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좋은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였지만은 지수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 안 빠진 것까지 오늘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방송, 계속적인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 지수가 확인,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의 삼성 SDI가 포함은 되어 있지만 이것도 타이밍 안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개별 종목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한번 팔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뭐 삼성 SDI 쪽으로 편입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먼저 에코프로 BM. 그렇죠? 오늘 한 1,700원. 그러니까 뭐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 종목들도 버티지 못하고 그동안 좀 덜 빠진 종목들 조금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뭐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뭐 지금은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재료가 있는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약세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다릴 때고 이 종목이 잘못해서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뭐 2차 전지 삼성 SD가 좋아지면은 이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비엠 당연히 좋아지고 시장에서 이슈화 되면은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4분기 실적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크게 개선. 3분기가 한 30% 정도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는데 4분기에도 크게 개선은 좀 힘들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주가 상승이 더디게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많이 빠지니까 이 지수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 특히 이제 지지난주에 크게 빠졌는데, 그죠?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혀 빠지지 않다가 오히려 주가가 소폭이나마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주가가 그동안 좀 올라간 폭이까지 한 번에 다 하락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낙폭이 큰데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를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자. 뭐 어제 이게 떴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오늘 빠졌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약세에 따른 동반 약세이기 때문에 시장만 안정화돼. 특히 외국인 매수가 전환되면 주가는 쉽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은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내가 언제 요 종목에 매수를 들어가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다. 지금 20일 외국인 매도면요 거의 정점에 다다랐어요. 오히려 이제 거의 끝 마무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에 지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 뭐 이 종목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지금은 시장 추세에 의한 거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특히 이 2차 전지, 전기차 부분 내년에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니까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나노 신소재죠. 2차 전지용 소재 성장 예상이 있죠. 그런 부분과는 이 나노 신소재가 2차 전지용 탄소 나노 튜브의 매출 증가로 올해 외형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 세트에서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죠. 여기 보면 2차 전지 도전제를 기존 카본 블랙 대신 아까 말씀드린 탄소 나노 튜브로 대체하면 원가 절감이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탄소 나노 튜브 채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요. 한번 나노 신소재 한번 볼까요? 뭐 오늘 100원인데 뭐 거래도 작고 일단은 뭐 우리 관심 종목에는 조금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또 열심히 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5G죠? 내년 5G 투자 증가해서 네트워크 장기 쪽 비중 확대라는 긍정적인 보고서예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내년서부터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미국, 뭐 인도 이런 쪽으로 5G 상용화가 실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내년 글로벌 통신사 5G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일본 통신사들은 올해보다 설비 투자가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통신 3사는 올해 수준의 이 설비 투자 집행이 유력하다. 그래서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본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내년 1분기 비수기에도 실적은 좋을 것이며 특히 2분기에 놀랄만한 실적을 낼 것이다. 수급 악화, 업황 우려로
단기 주가 낙폭이 너무 컸고 내년 해외 수주 물량 증대로 이익 증가가 유력한 사항이다 하면서 비중 확대를 얘기를 하나 검토해서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KMW, 솔리드, 다산 넥터스, RFHS가 있는데 요 중에 이제 KMW, RFHS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것이 어저께 이제 우리가 이 오후 방송을 통해서 5G 해드렸던 부분인데 시장 반응이라 했어요. 오이솔루션이 그저께 나왔었죠. 긍정적인 리포트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가 크게 떴고 어제는 이 KMW 그쵸? 크게 뜨고 내용 보면은 다 좋은 얘기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을 노린 50기가 BPS급 양반양 광탈의 서버를 출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 제품 승인을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기사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KMW도 어제 KF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뭐 내년 매출이 한 4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한 27% 정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뭐 그런 내용도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F텍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핸드폰 부품 업체였으나 최근 통신장비 부품사가 필러 산업을 추가하여 정체성을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실적도 상당히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내년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KMW. 뭐 특별히 변동된 건 없어요. 일단 바닥을 확인한 모습이죠. 오늘 뭐 지수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오늘 보합권, 그죠? 어저께 한 4.3%. 좀 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수세, 일단은 낙폭에 따른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고, 그죠? 이제 상승으로 서서히 반전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지속적으로 홀딩 아까만으로 실적이 내년 2분기는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1월인가요? 이 5G들 1분기 실적 전망했는데 뭐 다 긍정적인 그러한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이 솔루션 그렇죠? 오이 솔루션이 한 6일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연속 상승에 따라서 조금 뭐 숨고르기는 나올 수 있지만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먼저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 거치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뭐 단기 영역이 아니시라면은 내년 한 2분기까지는 조금 끌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RFHS죠? 예, 수급적인 사항도 그렇죠? 긍정적이고. RFHS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뒤늦게 빠지기 시작해서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좀 떴고요. 탄력은 좀 약화됐지만은 오늘도 조금 하락 550원 한 3% 가까이 할까죠? 31,950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금년에는 국내 이 5G 상용화 수혜를 거의 못 받았어요. 그렇죠? 실적 부분도 뭐 작년 대비해서 별로 좋아지지도 않죠. 근데 내년부터는 실적이 한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랬죠. 이제 화웨이발도 있고 그렇죠? 또 삼성전자도 이 5G가 되면은 조금 이 속도라든지 그 대역이 상당히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그러니까는 보통 지금은 이제 실리콘 기반으로 된 이제 트랜지스터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로 그것이 바뀌는 그러한 것이 나와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내년 1분기서부터 이 RFHS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한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따른 수혜, 특히 이 미국 이제 삼성전자가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상당히 지금 공을 들여요. 특히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안 쓰죠.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 수혜.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 RFHS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서 뭐 지금 하루하루 뭐 주가가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이 나오면서 좀 속상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내년 실적 호전을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은 참고 인내해야 되지 않나.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죠? 뭐 지금은 조금 빠지고 내리고 그 반복인데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럼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RF텍이죠.
전체적으로 RF텍은 우리가 조금 이제 단기간 줬는데 3일째 올라오는 모습이죠. 실적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이거 3분기 실적도 좋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본격적인 뭐 상승 신호는 아니에요. 그냥 바닥과 박스권 하단 부분에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자율 반등 차원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거래량이 오늘도 지금 11만 주, 지금 1시 반이니까는 많아야 뭐 20만 주 미만이지 뭐 어제 정도 수준 정도에 그칠 것 같은데 어제 17만 주예요. 어제 17만 주도 그렇죠? 이 평균 거래량을 하회하는 수준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래량이 최소한 뭐 7, 80만 주 이상 나와줘야 주가가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죠? 아직은 거래량 작다. 우선 최근 낙폭에 따른 자율 상승 관점으로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서 뭐 여기서 조금 더 모습을 갖춘 다음에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아마 본격 상승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RF텍도 우리가 지금은 갖고 있을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지금 계속적으로 뭐 아마 지난주서부터 뭐 종목 변경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너무 지루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지금 종목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괜히 종목을 교체하기보다는 그냥 갖고 있고 또 쉽게 지금 타이밍 안 잡은 종목도 상당히 많죠. 근데 쉽게 접근하기에는 시장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가격대 보고 삼성전자 우선주 4만원 정도 밑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하고 나머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너무 지금은 이 시장이 하락할 때는 너무 매수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현금 갖고 있으면 좀 여유 있게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약세에 따라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하모니 관심주들이 덜 빠졌어요. 이게 시장 대비해서 물론 이제 좀 같이 좀 빠진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인 덜 빠졌기 때문에 좀 뒤늦게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이제 동반적으로 뒤늦게 그동안 안 빠진 부분까지 한 번에 반영되면서 좀 주가 하락폭 크죠, 그렇죠? 지금 하모니 관심주 아니었죠? 아까 말한 삼성 SDI가 한 5% 정도, 포스코 케미칼도 4%, 그러니까 안 빠졌던 종목들, 이제 덕산 네오록스도 그렇고요. BH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떴다고 또 오늘 조금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죠? 오히려 힘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강하네요. 그렇죠? 한 4% 정도 떴는데 이 부분은 오후 방송을 통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선 하락장 대응법인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이 부분도 2부 시간에 간단하게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힘든 장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좀 힘들 내시고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